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. 그렇지만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,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. 그래도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.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진행 중일까?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.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.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. 네, 일정 자체는 뭐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센터,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간 거였는데 나온 발언들이 대구 시민들 깊이 존경한다. 뭐 굉장히 좀 정치인스러운 발언 아닌가요? 제 과잉 해석입니까? 아니요. 아닌가요?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시고요. 예. 이미 정치인의 행보를 국회에서부터 걷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뭐 정책 행보라고 합니다만 지금 딱 저 모습은 유세 현장 같잖아요. 좀 그런 느낌이 있죠. 네. 지금 보면 오늘 뭐 아이한테 편지도 받고 뭐 시민들이랑 저렇게 셀카도 좀 찍어주고 그러니까요. 굉장히 좀 이렇게 친화적인 행보를 네. 좀 보였네요. 예. 셀카 찍자고 하는 시민들을 또 뭐 막 내칠 거절할 수는 수는 예. 없었겠죠. 그런데 이제 어찌됐거나 그 TK 지역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, 지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오늘 읽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이준석 TK 중심으로 한 신당설에 대한 견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오. 또 그 후임을 물색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. 예. 후임 법무부 장관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본인이 후임 장관을 검증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도는 거 보면 뭔가 움직임은 있을 텐데 적어도 예산 국회가 끝나는 시점 이준석 네. 대표가 뭐 그 예측한 대로 1, 2주 내로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예산 국회가 적어도 끝나야 되고 인유한 혁신위가 그쯤 되면 마무리될 거예요. 예. 그 즈음에 뭔가 변화는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. 혁신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꽃길 깔아준다는 해석을 낸 정치인이 있었거든요. 뭐 저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예. 뭐 내부에서 뭐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혁신이가 다룰 내용도 아니고 그런 언급이나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저런 행보들은 저는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봐요. 왜냐하면 뭐 어쨌든 이미 대중적인 어떤 그 지명도나 행동들을 이미 민주당을 통해서 오히려 키워왔던 그런 장본인이거든요. 그래서 언론이 왜 그냥 일개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겠습니까? 예. 그건 이미 차기의 뭔가 미래 권력 아니면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들에 대한 관심이거든요. 그런 질문들과 또 시민들의 요구들에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피할 수만 있겠어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행보들이 이상하지 않고 또 뭐 본인의 어떤 순리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네.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. 제가 봐서는. 다만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신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버랩 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낼 것이며 네. 또 한동훈 장관의 행보가 계속 정치인으로서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네. 어쨌든 저희 당으로서도 필요한 대중적 지지와 인기를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으로는 네.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참 총선이 참 중요하다. 뭐 그 누가 다 모르겠습니까? 그런 이제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쏙 들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는 사실 총선 앞두고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. 보통 장관들은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이 점이면 결코 하지 않아요. 총선 치읓자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 거거든요. 예,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대구 처음에 다 그렇게 몰려들지는 않았을 겁니다. 왜냐하면 기차라는 게 계속 뭐 5분 단위, 10분 단위 계속 타잖아요. 타고 내리잖아요. 예, 예. 근데 사진 찍고 있네?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3시간 동안 이어진 것이죠.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정치 이벤트화가 결국에 이제 된 겁니다. 한 장관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가. 그런 부인의 지난주 언론 공개나 또 예. 지난 주말에 한 장관의 동대구역의
그런 정치적인 예. 쇼잉이나 네. 두 가지 맥락이 저는 비슷한 흐름이라고 봅니다. 출마를 위한 지금 이제 자락을 깔고 있는 거죠.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우리 국민의힘 대장주라 그랬잖아요. 코스피 그것도. 예.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자원 죄송합니다. 이 정무적 자원들은 집권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든 차출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의 대상입니다. 이 사람들은. 그래야 아무리 내년 4월에서 집권당이 총선에서 웬만큼 기반을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뒷받침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건질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면 무조건 차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 당에 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선수라는 거죠. 내일 일정이 그 법무부 장관 일정보다 약간 총선 출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.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.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. 확실한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?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.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. 그 여권의 지속적인 출마 요구 수용했다 이런 보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.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.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아까 드린 말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. 많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. 저 마지막으로 그 홍영길 전 대표 그 수사심의 개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 같은데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. 그런 개별적인 사건에서 법무장관이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잘 들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